시황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요. 아, 별거 없지만 사실 저도 급하게 막 정리를 하느라고 아직 어떻게 진행 순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쭉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볼만한 사건은요. 시황은 트럼프, 이거는 이제 코인에 관한 거는 아니고 미국 그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세제 개편안을 뭐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만에? 31년 만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기업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다시 한번 되는 건데, 이게 31년 만에 개편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EPS라고 하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주식 용어인데 주당 순수익? 요거에 관한 내용인데, 주당 순수익이 약 1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정도의 세금 혜택이라고 해요. 주당 이익, 주당 순이익 뭐 이런 EPS 맞죠? 아직 기억을 잘 하고 있네요. earning per share, share? 공유 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요게 한 10% 정도 상승하면은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순이익이 10%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죠? 순이익이 10% 상승하면은 주가는 10% 이상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호재, 기업이 활동하기 좋고 시장 경제가 돈이 잘 흐를 수 있는 호재 사건이에요. 미국이 GDP가 요번에 3% 성장을 했죠. 약 2.7%인가 예상을 했는데 3%인가 3.1%인가가 나왔어요. 또 굉장한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트럼프가 여기다가 세제 개편까지 해주니까 이제 미국은 헐헐 날 예정인가 봐요.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한다 했지만 결국 기업들이나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어줬던 것 같아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JP 모건 비트코인.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사기라고 항상 외치던 JP 모건이 지금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일단 노랫소리를 좀 줄일게요. 요즘 마이크가 성능이 떨어졌나?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외치던 JP 모건이 비트코인 선물을 추가한다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느려, 아이고 느려.
여러분들 렉이 좀 걸리시죠? 제 컴퓨터도 멈춘 거 보니까 렉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내려가라. JP 모건은 끝나지 않을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최고 전략가 중 한 사람은 비트코인 선물의 출시로 크립토커런시를 새롭게 부상하는 자산 클래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역시 예상대로 뒤통수죠. 이건 뭐 예견했던 내용인데 결국 저점 매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JP 모건은 저번에도 은행 얘기해 드렸죠. 최소한의 그 자본 자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코인을 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CME 그룹도 그러고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제가 저번에 새벽에 요거 읽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새벽에 영문으로 된 기사를 읽어드렸었어요. 그때는 제가 구글링을 하면서 영문으로 됐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블록 크기를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문 글이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글화가 됐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또 나왔어요. 이 사이트 광고가 많아서 멈추나봐요. 아우 느려. 저 조금 이따 보고. 검색을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네요. 응답 없음 떴어. 왜 그래? 됐다. 죄송해요. 더 큰 블록, 새로운 주소 체계, 비트코인 캐시, 중간 로드맵을 밝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기가 작아지는 줄 알았어요. 블록 크기가. 근데 더 크게 만든다고 해요. 더 늘린다고 해요. 32메가까지. 저는 이게 부정적 너무 커서 안 좋다 해가지고 내린다는 건 줄 알았더니 더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하드 포킹이 한 번 더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간은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영문 해석을 좀 하시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는 이 조금 뒤에 있을 저기 뭐야 공청회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건데요. 어디 갔어? 가상화폐 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든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12억 원이 마이너스 3억으로 돼버린 부모 재산 날린 24살에 대한 이야기예요. 2017년 12월 1일 12시에 올라온 기사예요. 투자 한 달 만에 4배, 부모 돈 끌어들였는데 폭락, 극도 좌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암울한 이야기지만 투자는 신중하고 항상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일깨워 드리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또 멈췄네. 일단 차트를 끌게요. 정신 차려. 됐다. 자, 대학생 A씨는 지난해 군에서 제대 후 인터넷 검색을 하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읽었다. 또래 청년이 가상화폐 투자로 30억을 벌었다는 것이다. A씨가 올해 6월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종잣돈 2,500만 24살에 아르바이트 하면은 이만큼 벌 수 있나요? 난 그동안 뭘 한 거지? 잠깐만요. 이거 기사가 이상해. 그래요. 투자 초기 가상화폐 가격은 폭등했다. 투자금 2,500만원은 며칠 만에 6천만원이 되고 한 달 가까이 지나자 1억으로 불었다. A씨는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수십억 원대 건물주가 돼 남들과 다른 위치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며 들떴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A씨를 말릴 수는 없었다. A씨는 7월 부모님의 돈을 약 4억 원 정도 끌어들여 사실상 집안의 전 재산이었다. 뭐 현금 재산인지 뭐 마이너스까지 잰 건지 모르겠지만 4억 원 정도를 끌어들여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에게 일 그만두시게 하고 건물 사드리겠다 약속을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인지 알트코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순간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총 투자금 4억 5천만원, 그러니까 4억 빌린 돈과 본인이 불린 돈 5천만원이 7천만원으로 줄어 있었다. 이미 4억 정도를 날린 거죠. 4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4억 정도를 날린 겁니다. 자, 어머니가 한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힘든 거금 4억 원을 날려버린 셈이다. 곧바로 투자금을 1억 6천만 원까지 돌려놓았지만 반등했다는 뜻이죠. 뭐 보유한 게. 9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등 변수의 탓에 투자금은 다시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겠죠. A씨는 눈앞이 컴컴해졌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릴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 또 아프다고 하시는데 A씨는 너무 힘들었다.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좌절했다. 최근까지 어머니는 A씨에게 투자가 잘 돼가냐 고 물었는데 A씨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일 그만두고 펑펑 다리 펴고 살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죄책감이 들어 어머니 눈을 피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A씨는 그동안 자신이 투자가 아니라 도박, 투기를 한 것이라고 깨달았다. 최고 12억 원까지 불렸을 때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처럼 조금만 더 라는 마음이 들었다. A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악착같이 벌어서 원금을 메꿔야 하겠다. 이미 그러기에 넘사벽 4차원의 벽 대단히 신조 이거 아니고 가상화폐 투자를 끊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원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우울증, 대인기피증 저랑 비슷하네요. 네, 수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살 방지 카페에서 이런 사연을 올렸다. 그러자 비슷한 사정의 네티즌들이 연이어 댓글을 달았다. 저도 잠깐 해봤는데 주식처럼 쉬는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인이 되기 딱 좋아요. 어떻게 하면 가상화폐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 묻는 댓글도 일부 달렸지만 A씨는 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사 사례가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젊은이들이 A씨처럼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 큰 손해를 보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 중이다 라는 식이다. 교수님은 정부가 하루빨리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상심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해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한다.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했다 치고 더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지만 평생 일해도 4억은 못 벌어요. 이분 근데 저 노네지만 20살 때부터 알바했다고 치면 4년 만에 2,500 버신 분이면은 금방 모으실 것도 같고. 법무법인 민우의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아직 투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며 자신이 잘 아는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투자자들은 스스로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적이지 않은 투자 대상일수록 범죄자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기 등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자, 이런 좀 안타까운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 나이에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불려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이제 본인의 여유 자금이 아닌 다른 사람 돈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해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돈인데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순간 이미 투자 마인드는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미 엄마 돈 4억 원을 끌어들이는 순간 부담감이 생기죠. 남의 돈이잖아요. 이건 잃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순간 벌써 멘탈이 붕괴가 되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차트가 보이지 않고요.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이지 않고요. 그냥 내 계좌가 계속 빨려 나가는 것만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절을 하죠. 그리고 이걸 빨리 복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다른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탑니다. 고점에 올라탑니다. 그럼 또 정신 차려보면 또 10%, 20%, 30% 금방 하락돼 있죠. 단기간에 이 정도 금액을 날리려면요, 일단 알트코인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제3코인. 급등락이 지금 4억 5천이 5천만 원까지 내려간 건데요. 9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변동성을 가지려면요, 최소한 알트코인의 고점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를 한 4-5번 정도를 한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코인에 투자하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알기 위해서 저는 차트를 보는 거고요. 마인드를 잡기 위해 금액은 줄여나가고 있고 여윳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투자금은 줄여야 해요. 제 채팅방에서도 손실이 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 카톡으로도 문의가 와요. 자기가 뭐 큰 돈을 날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보내주세요. 저번 방송,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수능 문제를 지금 풀고 계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수능 문제를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9번까지는 쉬워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 근데 제일 마지막 문제, 이게 난이도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가 100만원 갖고 100억을 만들었어. 근데 맨 마지막 문제에서 틀리면 이 100억이 0원이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문제까지 쭉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해요.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짜셔야 해요. 맹목적인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차트뿐만 아니라 매매 기법 등 그런 거를 본인이 짜야 된다고. 남의 거 하는 거 보면서 하는 거는 전혀 실력이 늘질 않는다고. 제 거 차트 긋는 거 항상 보면서 자기도 여기다 그어보고 이러면 뭐예요? 내게 아닌데. 컨닝이에요. 컨닝 한 거야. 1번부터 9번까지 컨닝해서 갔는데 맨 마지막 문제에 컨닝을 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틀렸어. 다음 문제 봤는데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넘겨. 이러다 보면은 원금이 다시 손실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 12억이 뭐 마이너스 3억이 됐다는 거, 그 글은 왜 없죠 근데? 이것도 진짜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손실나지 않는 이 시장에서 건전한 투자를 하며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안 하죠. 잘 하는 게 몇 개는 있었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자, 갈 길이 머니까 시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나 그런 거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보시면 이렇게 종 모양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알람이 옵니다. 혹은 영상을 올릴 때. 그래서 많은 영상들을 챙겨보시고 손실이 나지 않도록,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가며 이 시장을 한번 건전하게 버텨나가 봅시다. 굿트레이딩 공디파파였습니다.